KBN 골프 챔피언십이 다음 주 목요일 뉴저지 에머슨 골프클럽에서 펼쳐집니다. 보스턴 마라톤 테러에 사용된 폭탄은 어린이 장난감 원격 조종기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안 단체 연합들은 어제 뉴욕 시청 앞에서 아시안계 공공 예산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시 당국이 최근 미성년자 대상 술 판매에 대한 함정 수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위조 방지 기능이 첨가된 $100짜리 신권이 오는 10월부터 유통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매년 본방송 KBN이 주최하는 KBN 골프 챔피언십 대회가 다음 주 목요일 뉴저지 에머슨 골프클럽에서 펼쳐집니다. 매년 150여 명의 한인 골퍼들이 펼치는 진검승부.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실력 있는 한인 골퍼들의 참여로 명성을 더하고 있는 KBN 골프 챔피언십. 올해는 뉴저지 에머슨에 위치한 에머슨 골프클럽에서 펼쳐집니다. 미국의 저명 골프 전문지 골프 다이제스트가 지난 2009년 최고의 골프장으로 선정한 에머슨 골프장은 총 6,949야드, 파 36, 35, 71의 코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31개의 벙커가 코스 적소에 배치돼 다양한 레벨의 골퍼들에게 최상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KBN 골프 챔피언십은 18홀 샷건 캘러웨이 방식으로 진행되며 현대 에쿠스, 한국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상품도 준비됩니다. 지난 2010년 첫 대회 이후 4년 만에 미동부 최고의 골프 대회로 성장한 KBN 골프 대회는 다음 주 목요일 뉴저지 에머슨 골프클럽에서 열립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보스턴 마라톤 테러에 사용된 폭탄이 어린이 장난감 원격 조종기를 활용해 원격으로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검거 과정에서 숨진 형 타멜라는 1년 전 중앙정보국이 테러리스트 명단에 포함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보스턴 마라톤 테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합동수사반은 타멜란과 주아로 차르니에프 형제가 장난감 자동차용 원격 조종기에서 주요 부품을 빼내 원격 기폭장치를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LA 타임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 기폭장치에는 전기 도화선이 사용됐으며 이 도화선은 장난감 자동차 원격 조종기에 사용되는 전송기와 수신기 등을 활용해 만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속도를 조정하는 부분을 폭탄을 터뜨리는 스위치로 개조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는 어제 중앙정보국이 1년 전 타멜란을 연방 대테러센터 테러리스트 명단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청한 바가 있었고 확인되지 않은 정부 기관에 의해 타멜란은 테러리스트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뉴욕과 토론토 간 열차 폭파 계획을 세웠던 용의자 2명은 지난 23일 열린 인정신문에서 혐의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아시안 인구 비중이 13%에 달하고 있는데요. 공공서비스 예산 비율은 겨우 1%에 불과해 각종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안 커뮤니티에 대한 공공 예산을 확대하라는 함성이 퍼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민권센터가 주도하는 50여 개 아시안 단체 연합인 13% 앤 그로잉 연맹은 어제 뉴욕 시청 앞에서 제5회 아시안 아메리칸 권익 옹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아시안 커뮤니티 규모에 맞는 공정한 예산을 책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뉴욕 한인봉사센터를 비롯 연맹 소속 단체와 정치인 등 약 200여 명이 참가해 뜻을 함께했습니다. 스티븐 최 민권센터 사무총장은 뉴욕시의 아시안 인구 비중이 13%에 달하고 있음에도 2013 회계연도에 배정된 예산은 고작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아시안 커뮤니티가 요구하는 각종 프로그램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린다리 KCS 사무총장도 많은 한인들이 한국어 서비스를 원하고 있지만 현재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전했습니다. 때문에 뉴욕시와 시의회는 아시안 이민자들이 뉴욕 정착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아시안 커뮤니티의 교육, 청소년과 노인 문제, 저소득층 예산을 공정히 분배해야 하며 그러기 위한 예산 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연맹 관계자들은 집회 후 시의원 사무실 25곳을 방문해 아시안 커뮤니티에 대한 공정한 예산 분배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당국이 최근 미성년자 대상 술 판매에 대한 함정 수사를 강화하면서 적발 한인 업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종전과 달리 형사소송과 함께 거액의 벌금을 물리고 있어 한인 업소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 들어 맨해튼과 퀸즈, 브롱스 일대의 슈퍼마켓과 델리, 그로서리 등 미성년자 대상 술 판매로 적발돼 소송을 당한 한인 업소가 10여 군데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한인 식품업계에 의해 조사됐습니다. 여기에 알려지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것이란 게 관계자들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수사의 특징은 덩치 큰 미성년자를 성인으로 변장시켜 업소에 들여보내는 방식으로 일정 기간을 두고 3차례 이상 업소의 불법 판매 행위를 포착한 다음 경찰이 소송장을 갖고 업소로 들이닥치는 함정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함정 수사 직후에는 경범 소환장과 벌금 티켓만 발부하던 종전에 비해 대폭 강화된 단속으로 형사소송까지 제기하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당한 업주들 대부분 변호사를 고용, 형사처벌까지는 가지 않고 합의를 통해 문제를 풀고 있긴 하지만 적게는 $4,000에서 $10,000에 달하는 합의금과 주류국 벌금, 또 변호사 비용까지 수만 달러에 달하는 금전적 낭패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치안 강화를 위한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테러에 대비한 훈련을 강화하고 보안 카메라를 확대하며 경찰관도 앞으로 3년간 1,600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크리스틴 퀸 뉴욕시의회 의장은 어제 경찰력 증강, 이동식 보안 카메라 사용 확대, 범죄 신고 전용 애플리케이션 개발, 청소년 범죄 억제 프로그램의 확대, 그리고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와 교통국, 청소국의 대테러 훈련 실시 등 5가지로 이루어진 뉴욕시 치안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찰관 인력을 앞으로 3년간 1,600명 늘리고 시정부의 예산으로 1,000대 이동식 카메라를 새로 구입해 경찰의 치안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현재 맨해튼 미드타운과 다운타운에 집중돼 있는 이동식 카메라를 활용해 외곽보로의 치안 상황을 감시하고 특히 마라톤이나 퍼레이드 등의 행사에 투입해 테러 등에 대비해야 한다는 계획입니다. 레이몬드 켈리 시경국장도 보안 카메라 확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범죄 경력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취업과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 강도 범죄 중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16에서 17세 청소년 범죄자들에게 별도의 청소년 법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한 뉴욕주 항소법원의 조너선 리프만 수석판사의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테러 방지를 위해 경찰이 아닌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에게 대테러 훈련을 제공하는 방안도 제안됐습니다. 뉴저지주와 뉴욕주를 잇는 교량 3곳의 교체 보수 공사가 승인됐습니다. 항만청은 총 공사비 30억 달러에 이르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5천여 개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막대한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 이사회는 어제 괴탈스, 베이온, 아우터브리지, 크로싱 등 3곳의 브리지 교체와 보수 공사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뉴저지 엘리자베스와 뉴욕 스테튼 아일랜드를 잇는 괴탈스 브릿지는 1928년 개통된 후 심각한 노후화 현상을 겪고 있어 약 85년 만에 새로운 교량으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약 15억 달러가 투입돼 건설되는 새 괴탈스 브릿지는 기존 교량보다 도로의 폭이 넓어지고 보행자와 자전거를 위한 길도 놓일 계획입니다. 공사는 올해 말 시작해 오는 2016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뉴욕, 엘리자베스와 스테튼 아일랜드를 잇는 베이온 브릿지는 대형 선박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교량 64피트 높이를 올리는 공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공사비는 약 13억 달러, 공사 기간은 올해부터 오는 2015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이외에 뉴저지 패스앤보이와 스테튼 아일랜드를 연결하는 아우터 브릿지 크로싱은 도로 재포장 공사가 올해 말까지 진행될 계획입니다. 한편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는 이번 프로젝트는 뉴저지주에 엄청나게 중요하다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주는 것은 물론 매일 교량을 이용해 통근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화폐가 발전하면서 위조 기술도 함께 발전하게 됩니다. 나날이 지능화되는 범죄자들의 위조 기술에 이들과의 두뇌 싸움은 끊이지를 않는데요. 연방준비제도가 위조를 막고 이로 인한 사용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100짜리 최첨단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입니다. 최첨단 위조 방지 기능이 첨가된 $100짜리 신권이 오는 10월부터 유통됩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어제 새로운 $100 지폐가 오는 10월 8일부터 시중에 유통될 것이라며 3D 위패 방지 리본 등을 통해 위조를 훨씬 어렵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당초 지난 2011년 2월 $100 신권을 유통시킬 계획이었으나 인쇄 과정에서 지폐에 주름이 잡히는 결함이 드러나 추가 인쇄 용지를 확보할 때까지 도입을 연기했었습니다. 새 $100 지폐에는 앞면에 수직으로 굵은 청색 띠가 인쇄됩니다. 이 띠에는 100이라는 숫자와 종 모양이 특수 잉크로 새겨져 있어 지폐를 기울이면 도안이 변하게 됩니다. 또 그 옆에는 자유의 종이 들어있는 구릿빛 잉크병 모양이 있는데 기울이면 색깔이 녹색으로 변합니다. 이 밖에 종이를 빛에 비춰보았을 때 보이는 투명 무늬인 워터마크와 극소형 문자 등 갖가지 위조 방지 장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유통되는 미화 총액의 100분의 1% 미만이 위조되었다는 보고가 있으며 위패로 의심되는 경우 지역경찰 혹은 관련 기관에 연락해야 합니다. 위패는 진패와 교환할 수 없으며 위패임을 알고 유통시키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모이건선과 벨리 테크놀로지 잉크가 이번 주 토요일 2개의 세계 신기록에 도전합니다. 업계 정상의 두 게임 회사는 역사상 최대의 슬롯머신 토너먼트 경기와 동일한 게임을 하는 슬롯머신 최다 운영이라는 신기록에 도전합니다. 이 토너먼트 경기는 당일 아침 2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모이건선의 세계에서 진행됩니다. 상금은 현금으로 $10만 200명의 우승자에게 전달되며 무려 슬롯 플레이 1등에게는 현금으로 $5만 상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게스트는 더 울프덴에서 당일 오전 7시부터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참여자들은 무료 슬롯 플레이용으로 $10를 받게 되며 플레이어스 클럽 회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네스 세계기록 대표들이 현장에 나와 기록을 확인할 것이며 이번 행사에 5,00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오늘 LA국제공항에서는 긴급 상황 대처 훈련이 실시됐는데요. 300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되며 실제 불시착한 비행기 사고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김정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기저기 쓰러져 있는 부상자들이 고통을 호소합니다. 팔이 떨어져 나가 정신을 잃은 부상자와 피부 밖으로 돌출된 뼈,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300명 이상의 인원이 투입된 긴급상황 대처훈련은 이처럼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며 긴장감마저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Yeah, today we're having a full-scale air exercise. It's a requirement for us by the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to do this once every 3 years. 오늘 훈련에서는 기계 결함으로 불시착한 항공사고를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부상자 역할에만 100명이 투입됐고 공항 경찰국, LA 소방국 등 20개 단체들이 훈련을 위해 연합했습니다. Our role today is multifold. Basically, what we do is we provide scene security. We form up as part of the Unified Command. LA 국제공항은 한 해 6,370만 명의 승객이 이용하고 있는 곳으로 미국 내에서 5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규모가 큰 만큼 테러 위험과 기계 결함 사고 발생률 역시 타 공항보다 몇 배 더 높습니다. 특히 최근 발생한 보스턴 마라톤 테러 사고 등 국가 보안상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오늘 훈련의 의미는 컸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묻지마 총기 난사로 갑자기 아수라장이 된 도시.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옮기려던 한 남자가 총소리에 빠르게 엎드렸지만 총알을 피할 수는 없었는데요.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 주택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20대 남성이 시민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같은 시간 길가에 있는 슈퍼마켓 안. 물건을 옮기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던 종업원 레이노소 씨가 총소리에 놀라 재빨리 바닥에 엎드립니다. 하지만 초속 900m의 빠른 총알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복부에 충격을 느낀 레이노소 씨.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멀쩡합니다. 날아온 총알이 허리띠에 버클에 그대로 박혔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티셔츠에 구멍이 났을 뿐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I'm born today. Yeah, you're right there. The bullet is stained over there. 운 좋게 목숨을 건진 건 레이노소 씨뿐만이 아닙니다. 범인이 무차별 총격을 가한 때는 슈퍼마켓 주인이 동네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무료로 나눠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10분 정도가 늦어졌고 아이들은 총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All these people will be here, so a lot of people could be hurt. So I thank God for nobody got hurt. 묻지마 총기 난사는 한 명의 부상자를 내는데 그쳤고 범인은 살인 미수죄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한인 신모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다른 사람들의 소셜 세큐리티 번호와 이름을 도용해 연방국세청에 최소 22건의 불법 세금 환급을 신청한 혐의로 지난 15일 체포됐습니다. IRS 사기 사건 수사 전담팀은 신 씨가 뉴욕에서 활동 중인 브로커 등에게 뉴욕 주민 수십 명의 소셜 번호를 구매했으며 이를 터보택스 등 온라인 세금 환급 프로그램을 이용해 한 개의 번호당 약 $10,000의 세금 환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퀸즈 플러싱 루즈벨트 애비뉴 인근에서 귀금속을 취급하는 43세 한모 씨가 지난 6일 오후 1시쯤 일반인으로 위장한 경관이 내민 팔찌 형태의 금을 $210에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금을 판매한 고객의 신원 확인과 기록 작업을 거치지 않아 이를 확인한 경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뉴욕주는 작물 거래 방지를 위해 귀금속 매매 라이선스 소지자만이 매매를 할 수 있으며 귀금속을 구입할 경우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록화원이 오는 29일 오후 3시에서 6시 IS 237 중학교에서 경작지 신청을 받습니다. 뉴욕시 공원국 산하 그린썸은 이날 접수를 마지막으로 경작지 신청 등록을 최종 마감하고 5월 초 상록화원을 개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사퇴한 박미래 전 운영위원장에게 등록을 했던 한인 경작인들은 모두 이날 반드시 새롭게 신청을 해야만 화원을 경작할 수 있게 됩니다. 뉴욕시가 플라스틱 재활용품 쓰레기 분리수거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은 이번 프로그램 시행으로 연간 $60만 이상의 세수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쓰레기 양도 연간 5만 톤 이상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쓰레기 분리수거 확대 프로그램은 어제부터 7월까지 시범 운영된 뒤 본격 실시에 들어갑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권센터의 회장을 맡고 있는 정승진입니다. 28년 전에 설립된 민권센터는 그동안 동포사회의 권익을 옹호하고 정치력을 강화하는 활동과 함께 이민자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을 해왔습니다. 특히 올해 2013년에는 이민개혁법안 통과를 중점 사업 활동 중 하나로 정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타민족 이민자 단체들과 함께 총력을 기울여 다양한 캠페인과 로비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여러 해 동안의 이민개혁을 위한 노력에 싹이 터서 드디어 지난 4월 17일 슈머 상원의원 등 총 8명의 연방 상원의원이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을 공동 발의하여 연방 상원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제 이민개혁 문제는 미국 사회 전체의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에는 이민개혁과 미국의 내일이라는 주제로 이민개혁은 무엇을 하자는 것이며 왜 필요하며 이민개혁이 한인사회 및 이민자사회 그리고 나아가 미국 사회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민개혁 이외에 추가로 미국의 각종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도 시기적절하게 그 내용과 속사정을 이민자의 시각에서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민개혁은 무엇을 어떻게 고치자고 하는 것입니까? 미국의 이민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혁하고자 하는 이민개혁은 크게 두 가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현재 미국 사회에 살고 있는 소위 불법 체류자라고 칭하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현재 합법적 체류 신분이 없는 서류미비자 인구가 미국의 1,200만 명에 달합니다. 이는 미국 전체 인구의 4%에 육박하는 숫자입니다. 그 막대한 숫자 자체가 현실적으로 이들 없이는 미국 경제가 원활히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아울러 이렇게 많은 서류미비자를 양산한 미국의 이민제도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서류미비자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이 이민개혁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둘째로는 이민제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즉 앞으로 미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이민자들이 불법 경로가 아닌 합법 경로로 충분히 미국에 이민을 올 수 있도록 이민제도를 개혁하자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민을 오기 위해서 수년 또는 수십 년을 기다려야 하고 가족이 오랜 생이별을 해야 하고 미국의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도 이민 비자 숫자 제한 때문에 확보할 수 없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민개혁은 이민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크게 보면 이민개혁은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나아가서 어떠한 모습의 미국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다루는 미국 사회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 중 하나가 이민개혁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민개혁을 위한 어떠한 해결책이 제시되어 왔습니까? 이민개혁 찬성론과 반대론 간에 서로 다른 두 가지의 해결책이 제시되고 서로 정치적인 힘겨루기를 해왔습니다. 이민개혁 찬성론은 합법적 체류 신분이 없는 서류미비자들의 체류 신분을 합법화하고 나아가 그들이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는 한편 미국의 이민제도를 영주권 숫자를 적절히 늘리는 방향으로 개혁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해결책이며 한마디로 미국의 활력이 되는 이민문호를 더욱 개방하는 방안입니다. 반면에 이민개혁 반대로는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1,200만 명에 달하는 서류미비자들을 모두 색출하여 강제 추방하고 국경에 담을 쌓는 등 불법 이민 단속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비현실적이고 단시한적인 해결책이며 한마디로 미국의 이민 문호에 빗장을 거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민개혁 찬성과 반대 세력이 여러 해 동안 정치적인 공방전을 벌린 끝에 지난 4월 17일 연방 상원에 이민개혁법안이 정식으로 상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지난 몇 달 동안은 민권센터가 타민족 이민자 단체와 함께 슈머 상원의원 등 이번 법안 발의에 주도적 역할을 한 의원들을 직접 만나서 법안 초안에 구체적으로 이민자 커뮤니티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로비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법안이 연방 상원에 상정되었다는 것은
이제 법제화 과정의 첫걸음을 띈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법으로 제정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고 험합니다. 아직은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원에 상정된 이민개혁법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뱅크아시아나 제공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아주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4도, 섭씨 17도, 밤 최저 기온은 46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맑은 가운데 곳에 따라 흐린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도 간간히 구름이 끼겠으나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